이러한 것들을 세탁을 할 때 알칼리 세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리털은요 거의 녹습니다. 이게 알칼리 세제입니다. 이 세탁기 들어가서 마찰해서 세탁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누로스름하잖아요. 이게 염료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제를 어떤 거를 쓰냐라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세제를 쓰십시오. 대한민국의 올바른 세탁을 전도하고자 하는 세탁 나눔방 대표 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리털을 빨 때 알칼리를 쓴다는 것은 기본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칼리 세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오리털을 입고 다니면 어느 날 보면 옷이 속아내가 와이셔츠가 세탁을 하도 해도 어두워집니다. 니트를 입었는데 알게 모르게 색깔이 자꾸만 죽어. 빨아도 막 표백을 하고 뭘 해도 어두워지는 거는 이 알칼리 세제를 써서 폴리에스테르 염료가 승화 현상에 의해서 미세하게 계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염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탁소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염사고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알칼리 세제입니다. 강알칼리. 자, 이 세탁기 들어가서 계속 마찰해서 세탁되는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피디님 이렇게 색깔이 누로스름하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염료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옷을 세탁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른 옷에 이염을 시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오리털은요 거의 녹습니다. 우리가 니트 순모 100%를 입고 다니면 알칼리 세제 쓰라고 합니까? 못 쓰게 하잖아요. 우리가 오리털은요 어떤 비유를 하면 솜털은 얼마나 가늘면 솜털이겠습니까? 캐시미어처럼 정말로 가는 원단인데 이걸 알칼리를 쓰게 되면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다니서 세탁을 하고 다니다 보면 오리털이 착 빠지잖아요. 이 솜털이 녹아서 바깥으로 그 봉제선으로 빠져나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즉 겉감 원단은 써도 되지만 속에 있는 오리털은 절대적으로 알칼리가, 특히 강염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칼리를 쓰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만 살짝 발라주고 나서 작업을 하는 거지, 이걸 세탁기 안에 같이 세탁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세탁소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알칼리를 쓴다고 하면 너는 세탁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시중에서는 알칼리 세제들이 많으니까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리털 같은 경우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 제품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이를 하지 말아야 되는 원단들은 어떤 거냐면요, 요런 데 보면 프린팅 글씨가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드라이를 들어가면 가소제가 떨어져 나기 때문에 부서지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오리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물세탁과 드라이 클리닝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보면 저는 기름에 빠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우리가 겉감을 보호하고 있는 원단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칼리를 사용해서 쓴다는 거는 최악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제를 어떤 거를 쓰냐라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효소 세제를 쓰십시오. 이 분무기 안에 제가 세제 20, 물 80을 해갖고 혼합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 같은 세탁소 하실 때 이렇게 흠뻑 뿌려서 한 1시간 이상 방치합니다. 방치하고 나서 세탁을 하면요, 효소의 기능이 이 단백질과 지방을 다 녹입니다. 오염물이 녹아서요 세척을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많이 주부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놓치는 게, 때가 있으면 바로 세탁을 하고 바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때가 불어서 나올 수 있는 시간, 즉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럼 밥풀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걔가 불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바로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뿌려놓고 시간을 좀 기다렸다 하면 좋다. 세상에서 옷걸이의 그 공간을 가장 활용할 수 있게 좋게 하는 곳이 세탁소입니다. 세탁소 수많은 옷들이 많잖아요. 또한 어떻게 고객들한테 니트가 구김이 안 가게 납품을 할까 하는 게 세탁소잖아요. 시중에 수많은 정보가 많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걸이 큰 거 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장롱은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옷걸이 이만씩한 거 쓰면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세탁소에서요 항상 보면 옷걸이를 작은 걸 쓰거든요. 이 옷걸이를 2개를 사용하시면 정말 공간도 좁게 차지하고요, 옷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정말 옷이 안 늘어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런 페트병이 있습니다. 칼로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여기다 꼽아 두시면 넓잖아요. 정말로 옷이 안 쳐집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신 이유는 옷이 안 망가지면서 효율성 찾으러 온 거잖아요. 특히 또 니트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옷걸이를 쓰실 때 이렇게 옷걸이를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쳐진다고 그러는데, 큰 옷걸이를 써도 중력에 의해서 다 내려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시는 게 아니고요, 니트를 이렇게 계셔서 서랍에다 이렇게 층층이 싸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수건 싸놓습니까? 니트가 수건이에요? 눌림에 의해서 계속 가다 보면 밑에 있는 건 압력에 의해서요, 얘가 숨이 죽어서 나중에 입을 때 부드러움이나 보온성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보건만 할 것 같으면 이삿짐센터 같은 데서 배우셔야죠. 그 원단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성능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수건이나 양말은 개어놔도 되는데 니트는 차곡차곡 싸놓는 게 아닙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손님한테 납품할 때 이렇게 접어서
요렇게 팔로 요렇게 해서 옷걸이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쫙 걸어놓으면 숨이 안 죽잖아요. 숨이 안 죽는 게 가장 목적이. 이게 눌러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떡만 드세요? 만두 빚으세요? 나중에 못 입습니다, 여러분. 세탁소 가서 바지가 흘러내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탁소 가시면 여러분 옷걸이에 다 이게 남아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옷걸이를 걸고 기존에 버리지 마시고 이 옷걸이 쫄대라고 그러거든요. 쫄대를 이렇게 하나 더 꼽아주시면 여기에 먼지 탈 일도 없고 흘러내리라고 해도 안 흘러내리잖아요, 이게요. 이것이 가장 어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무라는 것은요, 열이나 습도에 색깔이 올라오면 옷걸이에 물든 건 절대 세탁소 할아버지도 못 뺍니다.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옷을 갖다 걸어놨는데 미끄러지면 얼마나 미끄러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름 발라놨습니까? 그게 미끄러지게요? 지퍼 잠가놓으면 되잖아요. 자꾸만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럴싸하잖아요. 저는 옷걸이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진실만 얘기합니다. 어그 부추를 세탁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어그는 물하고 쥐약입니다. 물이 닿으면 안 돼요. 근데 물티슈를 보면 이게 알코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코올하고 물하고 같이 성분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요. 이 또한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무수탕을 세탁소에서 물로 빤다 그러면 누가 이해합니까? 소비자 또한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발에 신으면 어그가 된 거예요. 이 똑같은 소재예요. 이걸 물로 빤다고요? 어그는요, 빨아 신는 게 아니고요, 틀어 쓰는 겁니다. 틀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천연섬유는 우리가 스웨드는 7번을 갈아서 나오거든요. 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비표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얼굴을 닦을 때 수건으로 닦죠. 이런 걸로 닦으면 잘 안 닦이죠.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이거를 비표 면적, 체표 면적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흡수를 하는데 잘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이 깊이 안으로 안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미세하게 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오염물이 묻으면 얘들이 액체라든지 물이 아닌 이상은 바깥으로 다 떨구게 돼 있어요. 이 테이프를 쓰실 때도 접착력이 강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요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세탁소에서 쓰는 거 쓰시면 돼요. 세탁소 사람들이요, 평생을 먼지 뛰다가 일생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빨고 다리고 먼지 뛰는. 그럼 그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 최고죠. 전문가가 쓴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일수록,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발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발에서 냄새 나는 이유는 면 양발을 신으면 냄새가 더 잘 납니다. 단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롱 양반이나 폴리는 필라멘트사기 때문에 그 분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양발을 빨아가지고 건조기에 찌면 하얀 가루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하얀 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나온, 겨울 되면 건조하니까 각질이 더 많잖아요. 이 분진 덩어리들잖아요. 이 분진, 이거 보세요. 면 양발은 땀, 단백질, 수분, 신발 신고 있으면 온도, 냄새 나는 구조 최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젊은 분들 발가락이 쫙 벌어지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 발가락을 쫙 벌리면 여기 새카만 것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때가 아니고요, 양발에 있는 이 분진이 그 안에 들어가서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보온력 좋게. 그럼 얘들이 균이 살 수 있는 조건,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테이프를 이렇게 먼지 떼서 신는 거, 아침마다 이렇게 떼서 신으면요, 냄새가 일단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냄새가 정말로 많이 난다면 약국에 가시면 무좀약이라고 있습니다. 신발에다가 안쪽에서 살짝 뿌려준다든지, 발에만 바르지 마시고요, 양발에다 살짝 뿌려주시면 정말 효과가 큽니다. 자, 사서 쓰려고 그러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갖고 오셔서 분무기에다가 무좀약을 바르고 나서 에탄올을 갖다가 10대 1로만 딱 타서 뿌려서 쓰시면 발냄새는 영원히 안 난다.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을 자주 해먹고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집에서는 냄새가 더 잘 납니다. 왜? 우리가 밥이라든지 음식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있던 성분들이 대기를 타고 들어가서 수분에 흡착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자꾸만 베란다를 선호하십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베란다다 말리는 게 아니고요, 거실에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실에 말르면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결론은 늦게 말라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냄새가 덜 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붕사를 놓고 세탁을 하십시오. 이 붕사를 놓고 세탁을 하시면 냄새는 정말 탁월합니다. 이거는 세탁기에다 넣고 숟가락으로 한 2숟갈 정도만 넣고 세탁하시면 정말로 소독력에 좋습니다. 약국에 가셔서 이거 1,000원 줬거든요. 2병 갖다 놓으면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